이게 온라인 후기만 봐도 좀 그런 편이거든요. 카니발 시에나는 뭐 이것 때문에 샀는데 뭐 때문에 약간 후회한다, 불편한 게 있다 라는 게 많은데 오디세이는 완전히 반대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로테스입니다. 저희가 여러분께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2025년형 혼다 오디세이입니다. 사실 자동차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면, 특히 오디세이를 잘 몰랐던 분들이라면 이 차에 대체 어떤 부분이 바뀌어서 2025년형으로 출시가 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 차에 어디가 바뀌었는지, 또 무엇이 장점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다른 동급 미니밴들과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는지, 과연 여러분들이 국내에 판매되는 미니밴들을 비교하실 때 어떤 부분들을 체크하면 좋을지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형 오디세이의 특징 중에서 변화가 가장 적은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인데요. 앞뒤 범퍼, 그릴, 휠 이런 부분들이 주로 바뀌었습니다. 일단 앞쪽부터 보시면 라디에이터 그릴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한 덩어리였던 것이 아래쪽에 가느다란 공기구멍을 따로 뚫어서 조금 더 역동적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앞범퍼 가장 아래쪽 부분, 그 가느다란 부분에도 우락부락한 장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구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온순하고 온화한 이미지였다면 이제는 조금 더 악동스러운 이미지를 챙긴 것 같습니다. 또 보니까 범퍼의 경계쯤에 있는 크롬 장식도 이제는 어둡게 처리가 됐습니다. 뒷모습도 앞쪽이랑 이미지를 많이 맞췄습니다. 램프 사이를 가로지르는 길다란 장식도 까맣게 칠했고요. 또 범퍼 모양이 이번에 더 우락부락하게 바뀌었는데 양쪽에 보시면 이 세로형 반사판이 보이실 겁니다. 이게 본사 자료를 보니까 혼다 NSX 있죠, 슈퍼카, 미드십 스포츠카의 뒤쪽에도 이렇게 세로형 반사판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디자인을 따왔다고 하더라고요. 신형 미니밴의 디자인에 슈퍼카의 감성을 정말 약간 한 스푼도 아니고 한 3분의 1스푼 정도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인치 휠은 조금 더 도시명 모델에 어울리는 아주 세련된 스타일의 알로이 휠로 바꿨습니다. 외관 변화는 정말 여기까지가 답니다. 그 다음 빠르게 실내로 넘어오면요, 일단은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3시와 9시 방향에 있는 버튼 디자인 위주로 바뀌었는데 확실히 구형 모델 같은 경우는 버튼 디자인이 옛날 티가 많이 났습니다. 뭔가 블랙 하이그로시 바탕에 버튼들이 좀 모여있지 않고 제각각으로 있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요즘 나오는 어코드나 CR-V와 동일한 디자인의 스티어링 휠 버튼으로 바뀌었고요. 저는 가장 반가운 건 이 계기판 변화입니다. 이전 오디세이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푸르스름한 빛이 도는, 뭔가 미래지향적이고 싶어하는 옛날 차들의 전형적인 디자인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계기판이 처음 봤을 때는 오디세이만의 특징이다 라고 생각이 들지만 올드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이제는 클래식하면서도 보기 편한 원형 계기판 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역시 지금 세대의 어코드나 CR-V와 동일한 디자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에 있는 디스플레이 크기가 바뀌었는데요, 9인치로 더 커졌습니다. 화질도 괜찮고 이렇게 손으로 만졌을 때 반응 속도도 딱 평균적인 속도 이상은 나오는 것 같아요. 약간 아쉬운 건 화면 자체가 오른쪽으로 약간 치우쳐져 있는 데다가 이 모니터 자체가 운전자 쪽으로 기울어 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일자로 쭉 펴져 있기 때문에 운전자 친화적인 디자인이다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찝어서 말씀드린 부분 외에는 사실 구형과 동일합니다. 이 오디세이의 실내 디자인 자체가 솔직히 경쟁자들에 비하면 최신 스타일은 아니긴 하죠. 투박하고 어떤 부분은 아직까지 이런 디자인을 쓰네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나름 있을 건 다 있습니다. 무선으로 휴대폰 연결할 수 있고요, 통풍 열선 시트, 그리고 열선 스티어링 휠, 주행 보조 기능이라든지 이런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다 있고요. 패밀리카다 보니까 뒷좌석을 종종 확인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디세이만의 특화 기능인 캐빈 와치, 캐빈 토크 이런 기능도 여전히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도 가장 마음에 드는 건 1열에 있는 수납 공간입니다. 혼다 같은 대중 브랜드에서 나오는 큰 차일수록 저는 디자인적으로 막 신경을 쓴다기보다는 공간들을 잘 만들어서 실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디세이는 일단 카니발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개인적으로 카니발은 실내 내장재나 구성 같은 거는 괜찮을지 몰라도 1열에 있는 수납 공간이 그렇게 충분하진 않다는 게 저는 불만족스러웠습니다. 그 다음이 시에나는 굉장히 독특하게 이 센터 콘솔을 정말 높이 띄워놓고 아래쪽에다가 수납 공간을 만들었죠. 그리고 컵홀더와 그 뒤쪽에 있는 닫혀있는 수납함도 공간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아래쪽에는 가방을 두고 뒤쪽에는 자잘한 물건을 놓을 수 있는 그런 구성이었다면, 오디세이는 일단 이 부분이 시원하게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손을 뻗기가 너무나도 편하고요. 이쪽이 단순한 그냥 빈 공간이 아니라 서랍도 하나 있고 여기에 컵홀더가 있고 뒤쪽으로도 꽤 깊이가 괜찮은 뚜껑이 있는 수납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짐들 많이 갖고 타도 굉장히 편하고요. 또 기어 버튼이 있는 아래쪽에도 이렇게 서랍을 따로 빼서 쓸 수도 있고요. 참 군데군데 수납 공간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경쟁자들에 비해 부족한 옵션이 있다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정도? 그리고 얘는 디지털 룸미러가 없습니다. 요즘 차급을 막론하고 조금 고급차다 싶으면 이 디지털 룸미러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얘는 일반
룸미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직접 운전해본 첫인상을 전해드리자면요, 또 연비가 생각보다 잘 나오네요. 시착지에서 출발하자마자 고속도로를 탔거든요. 거의 시속 100km 정도에서 정속주행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30km를 달렸는데 리터당 12.3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오디세이가 연비가 좋은 차가 아닙니다. 3.5L V6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이기 때문에 정말 부드러운 파워트레인이긴 하지만 연비가 유리한 차는 아니란 말이에요. 복합 연비가 리터당 9km고 고속이 11.2km입니다. 근데 지금 속도 유지를 잘 하고 있으니까 12km 밑으로 떨어질 생각을 안 하네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시야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디세이를 옆면에서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 보닛이 짧고 또 경사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제 앞쪽을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용이하고요. 이런 창문들도 큼직큼직하고 시트 포지션이 뭐 시에나나 카니발에 비해서는 약간 낮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벨트 라인이 높지 않아서 옆쪽을 확인하는 것도 아주 편합니다. 딱 하나, 이 운전석 사이드미러가 광각이 아니라 평면 거울이라는 것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까먹기 전에 제가 2열, 3열 승차감부터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운전을 하고 있지만 제가 서울에서 조금 전에 기착지까지 2열이랑 3열에 앉아서 한번 이동을 해봤습니다. 뒷자리에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정말 궁금했거든요. 인터넷에 미니밴 승차감에 대한 검색을 조금만 해봐도 카니발이나 시에나보다도 오디세이가 2, 3열 승차감이 정말 좋다라는 후기를 제가 글로만 많이 봤거든요. 왜 오디세이가 그렇게 좋다고들 할까 한번 체험해보고자 뒤에 탔는데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차체와 시트의 결속 정도부터 다른 것 같아요. 의자가 정말 잘 붙어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예를 들어 이 차가 약간 노면이 안 좋은 곳을 투둘투둘 지나가도 시트를 통해 전해지는 잔진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 점이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저희가 예전에 시에나를 시승하면서 2열 승차감이 생각보다 좀 별로다, 잔진동이 느껴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직접 타보니까 알겠네요. 2열 승차감은 세대 미니밴 중에서 가장 괜찮은 것 같습니다. 처음 오디세이를 타보면 나머지 두 차들보다 포근한 맛은 약간 떨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과속방지턱을 밟은 뒤에 출렁출렁하는 기분 좋은 그 완충작용이 되는 느낌을 오디세이에서는 크게 받을 수 없는데, 조금 더 여러 속도 영역에서 이 차를 타보고 나면요, 왜 혼다가 오디세이의 서스펜션을 이렇게 설정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을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기보다 가장 안정감 있는 방식을 추구한 것 같아요. 저희 오늘 주행한 코스가 남양주 톨게이트를 지나서 쭉 왔는데, 여기 달려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3차선이 경우에 따라서 화살표가 딱 켜지면 통행을 할 수 있거든요. 이쪽 차선이 차가 많이 없는 대신에 땅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빠른 속도로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릴 때도 2열에 앉아서 이동할 때 불안함을 느끼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건 3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개인적으로 3열 거주성이 제일 의외였었는데, 시트의 생김새부터 일단 시에나보다 좋습니다. 시에나는 차체 바닥으로 들어가는 방식 때문에 3열 시트 양끝 모서리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깎아놨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앉은 사람들은 허벅지가 뜹니다. 반면에 오디세이 3열 시트의 방석은 직사각형으로 잘 만들어져 있어서 다리 지지하는 능력도 괜찮은 것 같았고요. 3열은 정말 뒷바퀴 위에 앉아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승차감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휠 하우스에서 들이치는 소음, 3열 유리창이나 뒷유리에서 발생하는 소음 같은 것들에도 취약하죠. 오디세이가 그 부분에서 훌륭했습니다. 외부 소음 차단을 3열에서도 정말 잘 해놨어요. 휠 하우스 안에서 공기가 울리는 소리라든지 아니면 3열 창문에 바람 부딪히는 소리라든지 이런 거를 오늘같이 날씨가 좋은 날에는 일단 느끼기가 어려웠습니다. 방음 성능은 2, 3열 전부 괜찮았고요. 3열에 앉았을 때 창문이 커가지고 개방감이 좋다는 게 또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또 뒷자리에도 USB 포트나 컵홀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오랜 시간 승객을 태워도 미안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오디세이 실내에서는 2열 시트 구성의 자유도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뒷자리에는 3명이 탈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트를 완전히 뗄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시트도 떼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나머지 2개 시트도 완전히 떼서 따로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철저하게 미국식 라이프 스타일의 영향을 받은 설계인데요, 미국은 뭐 가구를 조립한다거나 뭔가 고친다거나 할 때 누군가 부르기보단 직접 하는 분들이 많죠. 픽업 트럭 같은 적재 공간이 큰 차들이 이제 많이 팔리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 오디세이는 뭐 카니발이나 시에나가 3열 좌석을 내리고 2열 시트를 앞으로 최대한 밀고 할 때 얘는 그냥 2열을 다 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2인승 밴이 됩니다. 카니발과 시에나에는 넣지 못하는 무지막지한 크기의 짐들도 오디세이는 가지고 갈 수 있다
이게 아주 큰 장점이 됩니다. 실제로 혼다코리아 관계자 한 분이 자취방 짐을 옮길 때 이 차로 다 해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시트가 뚝뚝 떨어지는 대신에 남들보다 약간 취약한 점도 있습니다. 일단 2열 시트의 앞뒤 슬라이딩 폭이 가장 적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시에나는 거의 700mm인가요? 앞뒤로 굉장히 이동을 많이 할 수 있어서 뒤쪽으로 쭉 빼면 정말 키가 크신 분들도 앞좌석에 발이 닿지 않을 정도로 정말 넓은 2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 오디세이의 2열 시트는 그 부분에서 제약이 있습니다. 아무리 시트를 뒤로 밀어도 그냥 일반적인 대형차 수준의 레그룸을 확보하는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리고 이 시트 쿠션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3열 시트는 분명하게 경쟁자들보다 좋은데 2열 시트 좌판이 짧다 보니까 다리 지지하는 능력이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뒷좌석에서 즐길 수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강화가 됐습니다. 지금 2열 천장에 모니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12.8인치인데 지금 국내에 나와 있는 미니밴들의 2열 모니터 중에 크기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이번에 무선 통신 모듈을 연결하시면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 웨이브 이런 영상들도 보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 미러링까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콘텐츠든 원하는 걸 바로바로 틀 수 있다. 이게 또 장점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이 모니터가 기본으로 들어갔다는 거에 매력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자, 연비가 리터당 13.4km까지 늘어났습니다. 에코 모드도 아니고요, 그냥 노멀 모드로 쭉 달렸거든요. 참 이 파워트레인이 고속 항속 주행에서는 괜찮네요. 엔진 변속기는 이전과 같습니다. V6 3.5L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을 쓰고 10단 자동 변속기예요. 이 엔진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고속에서 그렇게 큰 힘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실린더 6개 중에 3개를 끕니다. 3기통으로만 달리는 거죠. 이 기능이랑 무려 10단으로 쪼개는 변속기, 이걸 가지고 이 3.5L 가솔린 엔진의 자비 없는 효율을 복구시키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참 이 엔진이요, 얌전히 타기에는 좀 아깝습니다. 최고 출력은 284마력이고 최대 토크는 36.2kgm인데 이 숫자만 가지고는 딱히 특별함을 찾기는 어렵거든요. 대신에 가속 페달을 한번 쭉 밟으면요, 어우, 6000rpm에 가까워질 때 나는 소리가 일반적인 패밀리카에서는 느끼기 힘든 아주 잘 만들어진 하이톤의 사운드가 납니다. 가족들을 태우고 있을 때는 얌전하게 가다가 또 혼자 탈 때는 이런 반전 매력까지 맛볼 수 있는, 요즘 시대에 보기 힘든 아주 매력적인 엔진인 것 같아요. 엔진 사운드만 듣기 좋냐? 그건 절대 아니죠. 오디세이는 대표적인 미니밴 3인방 중에서 가장 달릴 맛이 납니다. 시에나도 고속 안정성은 참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오디세이로 쭉 밀어붙여 보니까 확실히 이 차가 안정성의 한계치는 더 높이 있는 것 같아요. 핸들링이 예민하다거나 코너를 날카롭게 찔러 들어간다거나 하는 느낌까지는 아니어도 이 차의 기본기가 워낙에 탄탄한 탓에 다른 미니밴들로는 생각하지 못한 그런 행동들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정체가 하나도 없어서 벌써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정리를 조금씩 해보자면요, 오디세이의 최대 강점은 역시 주행 성능이다라는 걸 제대로 느낀 시승이었습니다. 다른 미니밴들의 장단점과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자면요, 일단 토요타 시에나는 연비 그리고 4륜구동,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연비가 너무 좋고요, 4륜구동과 전륜구동이라는 선택지도 있죠. 착자감이 편안한 2열 시트나 운전할 때의 느낌이 부드러웠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시에나를 추천드리고요. 대신 시에나의 단점은 이 세대 중에서 가격이 가장 비싸다, 그리고 2열 승차감이 아주 훌륭하진 않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기아 카니발. 카니발의 장점도 파워트레인의 다양성이겠죠. 디젤, 가솔린, 하이브리드 세 가지나 있습니다. 가격은 가장 싸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취향을 너무나도 잘 알죠. 그에 맞춰진 편의 옵션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카니발을 사게 만드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단점은 승차감이겠네요. 시에나 같은 경우는 1열과 2열 편차가 좀 크긴 하지만 이런 걸 합해서 복합적으로 보더라도 카니발은 분명 약간 아쉬운 요소들이 있습니다. 승차감이나 운동 성능 이런 면에 있어서는 남들보다 한계가 조금 낮은 편이다, 이렇게 정리하겠고요. 오디세이의 장점은 방금 말씀드린 승차감과 주행 안정성, 이게 정말 베스트고요. 그 다음으로는 2열 시트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고급스러운 디자인이나 엄청나게 최신의 기능들을 자랑하는 차는 아닙니다만 혼다는 그 대신에 실리를 추구한 것 같습니다. 미니밴의 본질, 미니밴이 가져야 할 덕목, 그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했을 때 이런 투박한 디자인 같은 것들은요, 사실 저처럼 이렇게 짧게만 타봐도 큰 단점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연비나 자동차세에 대한 압박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오디세이를 선택한 분들은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온라인 후기만 봐도 좀 그런 편이거든요. 카니발 시에나는 뭐 이것 때문에 샀는데
뭐 때문에 약간 후회한다, 불편한 게 있다 라는 게 많은데 오디세이는 완전히 반대인 것 같아요. 디자인도 투박하고 좀 옛날 차 같다 이런 인식 때문에 처음 다가가는 게 어려서 그렇지 한번 맛보고 나면 정말 빠져나가기 힘든 게 이 오디세이의 매력입니다. 단점 하나 추가적으로 꼽자면 이 차선을 잡아주는 능력이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는 좀 확고하지 않습니다. 정전식 스티어링 휠도 아니라서 중간중간에 약간 힘을 줘야 되기도 하고요. 그런 소소한 단점들을 감안하고 나면요, 이 혼다 오디세이라는 차는 정말 멋진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 72km를 달려서 평균 연료가 리터당 12.9가 나왔네요. 장거리 위주로 가실 분들에게는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2025년형 혼다 오디세이 시승기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실제로 이 차 구매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른 콘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